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성장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새 성장 때문에 많이 오십니다. 아마 방학 때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특히 사실 성장은 엄밀히 말해서는 이제 성장이 안 됐다고 해서 큰일 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아무래도 남들보다 더 크고 싶은 경우도 있고 또 성장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한약으로는 이제 어떻게 하는지 성장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성장 단계가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아마 고민하시는 분들은 학교 다니면서 이제 나타나실 거예요. 물론 학교 전에도 나타나는 경우 있습니다. 또래 평균에 비해서 뭐 유치원을 갔는데 좀 작다던가 또 뭐 우리 이렇게 수치가 보는 게 있어요. 나이별로 이제 평균 연령대에 어느 정도 키가 평균 키다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작다던가 하면은 반드시 오시는 게 좋겠죠. 또 내가 보통의 키라고 하더라도 더 크고 싶다던가 또 큰 키라고 하더라도 이왕이면은 좀 한의원의 도움을 받아서 더 크고 싶다 하면은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름을 붙이기로 이제 성장 프로그램을 이제 척척 성장 프로그램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이제 성장을 하는 데는 뼈의 길이 성장도 필요하고 부피 성장도 필요하고 그런데 척추가 일단 기본적으로 길어져야 되고 또 대퇴골이라던가 이제 다리 길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척척 성장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이제 한약이라던가 교정이라던가 견인 치료라던가 이렇게 도움을 줘서 안전하게 우리 아이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일단 안전하게가 무슨 말이냐면 인위적인 이제 호르몬 요법 없이 저희가 치료를 합니다. 그리고 또 체질별로 성장을 돕는 뭐 프로그램을 같이 하고 있고요. 또 성장을 방해하는 요인들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감기에 자주 걸린다던가 밥을 안 먹는다던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당연히 감기에 잘 걸리고 밥을 안 먹고 그러면은 성장에 도움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쪽으로 해결하는 방법도 있는데 일단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성장 프로그램이 대충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처음에 오시면은 체질 검사를 합니다. 성장 부진 검사, 이제 키라던가 체중을 재보고 또래들에 비해서 이제 얼마나 큰지 작은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체성분 검사도 하고요. 그다음에 혹시라도 이제 성장판 검사를 가져오신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장을 촉진시키는 한약으로도 같이 치료하고요. 그다음에 성장을 도와주는 혈자리에 이제 침추를 같이 합니다. 이때 이제 만약에 침추를 잘 하는 경우는 일반 침으로 하고요. 그게 아니라 침이 무섭다 하는 경우에는 통증이 없는 성장침이라고 있습니다. 특수한 치료법이 있습니다. 그걸로 같이 하게 됩니다. 아이들도 잘 합니다. 아이들도 이제 재밌는 경험을 할 수 있고요. 나중에 다 웃으면서 합니다. 이거를요. 그 다음에 이제 척추 교정이 필요한 경우는 이제 잘못된 자세라던가 어깨가 이렇게 굽었다던가 목에 이제 거북목이 생겼다던가 하는 경우에는 이제 교정을 통해서도 성장에 도움되게끔 같이 해드립니다. 그리고 견인요법이라던가 이것도 같이 하고요. 그래서 이제 3개월마다 성장 상태를 체크하게 되는데 이제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자, 일단은 아이가 성장 부진이 있는 경우에 어떤 것 때문에 어떤 체질 때문에 나타나는 경우인지 이제 판별하는 게 중요한데 크게 이제 5가지가 봅니다. 이제 비위 허약아라고 해갖고 이제 소화기 능력이 남들보다 좀 약한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그래서 밥을 잘 안 먹는다던가 양도 적고 또 편식을 한다던가 또 잘 체하고 구토도 하고 멀미도 하고 또 배도 아프다고 얘기도 많이 하고 설사도 많이 하고 대변 상태도 안 좋고 이런 경우 주위에 아마 흔할 겁니다. 이런 경우에 꼭 같이 그 내원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소화기 능력이 떨어지는데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다 이게 화장실로만 내려가지 키라던가 체력이라던가 면역력이라던가 이쪽으로 도움이 되기가 어렵겠죠. 아무래도요. 그 다음에 또 호흡기가 약한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이제 폐기어증이라고 하는데 호흡기가 약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면역력이 떨어지면 감기 잘 걸려요. 뭐 콧물도 뭐 하루 종일이 아니라 뭐 1년 내내 달고 사는 아이들도 있고요. 기침도 계속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또 코막힘도 있고 재채기도 하고 또 나으려고 하면은 또 걸리고 나으려고 하면 또 걸리고 이런 경우도 있고 또 뭐 폐렴이라던가 기관점이라던가 흉통이라던가 이게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호흡기가 약한 경우에도 성장에 도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꼭 내원하는 게 좋겠고요. 또 이제 정신적으로 약하다던가 또 심장이 약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심기어증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경우냐면 이제 잘 놀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잘 울고요. 또 이것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잘 울고 잘 놀라고 그러니까. 또 이런 경우가 심각해지면 이제 불안장애가 생긴다던가 킥 증상이 생긴다던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선천적으로 이제 뼈라던가 근육이라던가 관절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튼튼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소에 잘 피곤해 한다던가 쥐가 잘 난다던가 또 관절 잘 다친다던가 삔다던가 이런 경우에도 꼭 오는 게 좋겠고요. 또 5번째로 또 흔한 경우가 신장이라던가 방광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기어증이라고 하는데 아이가 이제 야뇨증이 있다던가 소변을 잘 못 본다던가 또 부종이 있다던가 이런 경우도 꼭 한번 도움되게끔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이 5가지인데 그 5가지에서도 분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같은 성장에 도움이 되는 약이라고 하더라도요, 아이들에 따라서, 환자에 따라서, 학생들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이거는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어요. 물론 기본적인 것도 있지만 가감하는 것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진맥이라던가 아이가 어떤 점이 불편한지라던가 이런 것들도 같이 체크하는 게 좋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소화기계가 약한 경우를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뭐 식적이 있다던가 속에 열이 많다던가 식욕 뭐 스트레스가 많다던가 배꼴이 작는다던가 그러면 그쪽으로 좋아지게끔 처방을 해야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이라던가 이제 한약이라던가 침이라던가 약침이라던가 그다음에 교정치료라던가 이걸 같이 병행을 하게끔 합니다. 성장 때문에 고민 많이 하시는 분들은 꼭 같이 내원하셔서요 잘 치료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많이 도움이 되실 거고요. 특히 잘 크고 있는 분들도 더 조금이라도 더 도움 되겠죠. 숨어있는 1cm라도 찾으면 좋은 거니까 꼭 한번 내원하셔서 한번 잘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많이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